슈왕맨의 주식 이야기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보면 불확실성이 좀 진정된 거 아닌가, 완화된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면서 매수세가 가동이 됐다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상황만 놓고 보면은 상당히 심각하죠. 지금 이제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러시아 군이 진입한 거,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이 단행된 곳 이렇게 나오는데 미사일 공격된 거 보시면 동서남북 다 공격이 됐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군사 시설이겠죠. 이런 데 이제 공격이 돼서 당초 이제 동부 지역, 돈바스 지역에 국한해서 진입하지 않을까 이렇게 봤었는데 이제 전역에 다 들어온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미사일 공격 같은 경우는. 이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이제 동부 지역까지 되고 나서 거기서 확전이 될지 말지 이거에 대한 어떤 시장에서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관찰을 하려고 했었는데 아예 이게 전역이 돼버리면서 이 전쟁이 어쩌면 그냥 일찍 끝나버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어떤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금융시장이 좀 냉정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면서 오히려 피크점이 지나갔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의 제재 조치인데 대체로 보면 은행, 다음에 이제 첨단 제품, 이제 부품, 다음에 이제 푸틴 측근, 푸틴이 아니라 푸틴의 측근 이제 제재 뭐 요 정도에 그쳤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금융 제재에 집중이 됐잖아요. 관심 있었던 게 혹시 에너지 이게 쪽으로 이제 제재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러시아의 어떤 가스라든가 원유 관련해서 제재가 나오게 된다라면 이거 러시아한테도 뭐 타격이 되겠지만 사실 유럽에도 타격이 되고 또 그러니까 물가가 급등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경계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제 그런 건 또 안 나왔죠. 그러니까 러시아의 어떤 전쟁 상황이라든가 제재 상황으로 볼 때 재료로서의 어떤 정점은 좀 지나간 것 같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투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미증시도 저점 대비 거의 나스닥은 7%가 올라와서 플러스 3% 이상으로 끝나버렸고 우리 시장도 좀 제한적이긴 했지만 어쨌든 반등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장 후반부에 이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뭐 곧 러시아와 적대행위 중단하는 협상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러시아하고 합의가 된 건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제 자기가 일방적으로 얘기한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교감이 있었던 건지는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저런 언급도 나오고 하면서 저렇게 나왔다라는 건 사실상 우크라이나가 항복한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위기 봐서는 장기전이 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이제 투자자들이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시장으로 와서 보면 이게 이제 러시아 증시 어저께 제가 최고로 많이 빠졌을 때 캡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50%가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환율이 7%가 폭등을 하는 그러니까 엄청난 금융시장의 불안이 초래가 됐거든요. 보통 이제 불안하다 이런 쪽으로 챙겨보는데 이 불안한 상황에서 투자들이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걸 봤더니 이제 러시아하고 관련된 ETF에 3년 이내 최대 자금이 들어갔다더라. 그러니까 이제 자금이 굉장히 세게 들어간 거 봐서는 이 하락을 이용해서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는 투자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투자들 관점에서는 기회로 보는 투자자들이 있다라는 거는 그 즈음이 바닥일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역시 또 이제 오늘 어제의 어떤 하락이 이번 어떤 이슈를 최대치로 반영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투자자들의 판단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을 끌어올리는 재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도 정확하게 이게 출처는 잘 모르겠는데 오늘 이 사진 되게 많이 돌았거든요. 이게 역대 주요 전쟁 상황에서 증시의 어떤 흐름이 어떻게 됐나 요걸 갖다가 이제 보여준 거잖아요. 근데 이제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 흐름이 좀 출렁거림은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다시 올라가는 그런 어떤 패턴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뭐 경제라든가 아니면 증시라든가 이런 상황을 놓고 볼 때 흔들림은 잠깐 이제 있고 결국에는 올라가는 어떤 추세를 그렸다라는 점에서 볼 때 그러니까 이번에도 결국엔 좀 비슷한 구도를 보일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 저는 대부분 다 이제 미국이 이제 개입돼 있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베트남 전 때라든가 이라크 전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저 준비했던 게 이라크 때라든가 걸프 전 때 사례였는데 그건 제가 이제 주말로 미루고 어쨌든 저런 패턴을 보여왔다라는 점에서 이번에도 좀 비슷할 거고 다만 그 악재의 피크가 이번이 맞을까? 그러니까 이번이 맞다라는 어떤 확신이 없다 보니까 오늘 낙폭이 좀 제한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말이고 하니까 이제 주말 사이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일단 좀 제한적인 반등 해놓고 이후에 추이를 보자. 이게 이제 투자자들의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수급인데 오늘 제일 제가 이제 주목해서 봤던 건 외국인들이 과연 오늘 매도를 진정시킬까였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이 오늘 매도를 줄였죠. 근데 줄이긴 했는데 좀 불만이죠. 왜냐면
오늘 같은 경우 미증시가 저렇게까지 올라갔으면 좀 매수를 해줄 법도 했는데 매도를 했고, 더군다나 삼성전자는 팔았거든요. 하이닉스는 샀지만. 그래서 이제 조금 아쉬운 대목이 있죠. 근데 이제 반면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피 중소형주 쪽은 또 수급이 나쁘지 않았고, 코스닥 쪽에서는 대량으로 매수했거든요. 오늘 매수 들어온 게 작년도 12월 28일 이후에 최대 규모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하고 한 3억인가 밖에 차이가 안 나요. 이게 이제 마감하고 나서 추가로 체결되면 또 숫자가 그때 이후로 최대치가 그때를 넘어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3시 30분 기준으로 보면 이제 잡혔거든요. 저 정도로. 그래서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매수했다는, 이건 아마도 추정을 해보면, 그러니까 미국에서 나스닥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 인상 확률이 0.25%포인트 확률 쪽으로 거의 90% 가까이 기울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이제 미국 분석가들은 이번 계기로 미국의 연준이 0.5%포인트 금리 인상한다라는 안은 테이블에서 사라졌을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파른 금리 인상이 아니기 때문에 성장주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어떤 것이 가동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코스닥과 중소형주 쪽의 수급이 상대적으로 좀 괜찮았다. 이렇게 볼 수 있었고. 근데 코스피는 좀 아쉬웠던 게 기관도 매수한 게 금융투자였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좀 어정쩡하게 들어왔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반등은 했는데 주말 사이에 또 어떤 여기서 더 악화되는 상황이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니까 좀 조심스럽게 보자.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이슈를 살펴보면 미국의 금리, 물가 쪽으로 또 관심이 분산될 겁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이제 물가가 자극받지 않는다면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확률은 0.25%포인트, 연내 한 번, 4번에서 5번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그동안에 좀 오늘 나스닥이 고점 대비 저점이 마이너스 22%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락장, 약세장으로 간다라고 보는 기준이 20%잖아요. 근데 그들을 찍었다가 올라와서 20% 안쪽으로 올라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성장주들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가질 정도의 어떤 이제 흐름이 나올 거냐. 그러니까 이제 나스닥 시장, 성장주, 러셀 2000 이런 것들 이제 움직여줄 때 코스피, 코스닥이 좀 유리한 흐름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하나의 포인트고, 또 하나는 이제 주말 사이에 우크라이나 상황이 오늘 반등이 나온 거는 이거보다 더 나쁜 재료가 터지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좀 잔혹한 얘기지만 어쨌든 우크라이나가 지금 현실적으로 대항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나토국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병력 투입은 안 하겠다라고 해버렸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이제 좀 뭐 러시아한테 좀 굴복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는 친러 정권을 수립하게 될 거고, 젤렌스키는 아마 이제 대통령직에서 쫓겨나는 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죠. 장기적으로 보면. 근데 어쨌든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고 뭐 결사항전 그래가지고 뭐 좀 전투가 치열해지는 상황이 될 거냐, 아니면 여기서 이제 마무리 수순으로 가느냐, 이게 참 안타까운 거지만 어쨌든 주식시장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그 상황이 이거보다 더 나빠지지 않는지 여부, 이게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오늘 당국에서 밝힌 게 3월 중순경에 20만 명대 초중반 정도에서 피크가 나오고 이제 안정될 거다. 그래서 이제 일상화로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준비할 때다, 이런 어떤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리오프닝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리오프닝 얘기가 나올 때 외국인들의 수급이 좋아지는 형태가 됐거든요. 근데 저게 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예측한 모델을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 이상 올라가면. 그러니까 주말 다음 주 초에 이제 이 확진자 추이가 여기서 상당히 올라가는 속도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느냐, 요게 이제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업종으로 사실 오늘 웬만한 거 다 올랐기 때문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일부 금융 쪽이라든가 아니면 곡물 관련주 좀 많이 빠졌고, 이런 것들이 빠지고 뭐 이제 다 대부분 올랐는데 뭐 2차 전지, 게임, 로봇,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조금 더 두드러지게 강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강하긴 한데, 이제 제가 제일 주목해서 보는 건 뭐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움직여줘야 돼요, 결국에는. 그리고 이제 현대차도 움직여줘야 러시아 리스크를 좀 털어내나 보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들을 움직이는 건 좋은데 시황상 투자자들이 지수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는 어떤 종목들이 같이 움직이는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다이나믹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역대 하락 종목 수 최대 빅4 중에서 빅3가 한 달 이내에 나왔어요. 역대 하락 종목 수 가장 많았던 거 1, 2, 4위가 한 달 이내에 나왔거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역대 상승 종목 수 두 번째로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오후에 들어서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 변동성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좀 쉽지 않은 상황인데 냉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월 때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3월 초반 때까지는 그러니까 치고받고 상황이 좀 이어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뭐 시장이 엄청나게 좋아질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 거 의미가 없고 제가 어제 이제 뭐 방송 나가서 말씀드렸던 뭐 2650 정도를 중요한 선으로 봐야 되고 그 선에서는 뭐 긍정적인 관점으로 접근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 전환으로 반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선 정도에서는 일단 매수가 가동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추세적으로 돌렸다라는 거는 이제 또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낙관, 뭐 비관 이런 필요는 없고 이제 빠지면 실적주들 챙겨난다. 지금 코스피가 ADR이 110이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가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실적과 수급, 이슈가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차분하게 접근한다. 이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주말엔 또 제가 다른 버전의 방송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하기 이왕이면 좀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